지난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의 수도 위로 비가 쏟아지듯 폭격이 이어집니다. 이후 트럼프는 마두로의 이송 모습을 SNS에 직접 게시했는데요. 심지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전격 선언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의 행보엔 대체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이번 공습의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 Maduro and Flores have been indicted for their campaign of deadly narco-terrorism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사실 마두로를 향한 압박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 미 검찰이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현직 국가정상인 마두로를 기소하며 국제적인 파장이 일었는데요. 2기 출범 직후 현상금을 인상하더니 지난해 8월에는 무려 72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19차례나 공격했죠. 이런 일련의 행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트럼프는 국익과 비용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외교 안보 분쟁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조해왔기 때문.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습에 보다 복잡한 이유가 엮여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가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서방구 패권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인데요. 지난달 5일 백악관은 국가안보 전략에 이른바 트럼프 추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서방구 지역 문제에는 직접 나서겠다는 게 핵심이죠. 동시에 대외정책 3순위였던 서방구를 단숨에 1순위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서방구 국가들이 불안정해지면 마약, 난민, 이민 문제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예민하게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미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를 대표하는 원칙이 바로 멀로주의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 트럼프식 행보를 돈노주의라 칭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서방구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의 세력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남미권 불법 이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식 외교 안보 전략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가 외교 이슈를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약 문제, 그 다음에 이민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산층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야지만 올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함께 거론되는 이슈는 베네수엘라의 원유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자그마치 약 3,030억 배럴로 압도적인 세계 1위거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노리기 위해 침공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핵심 원유 공급국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오일을 중심으로 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며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미를 외치던 마두로 정권에 제대로 반격할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 석유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유 수입까지 중단해버렸죠. 2022년 미국은 한시적으로 원유 수입을 승인하긴 했지만 중국 수출에 비하면 아주 작은 파이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고 운송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유용한데 지금 이제 신중적인 노선을 걷고 있고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적대적인 국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정제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초중진류이기 때문에 자원을 목적으로 한 공습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장량이 미국에 비해서 6배 이상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미국 회사가 장악하도록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이 중지류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이득을 보고 있어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장악하면 중국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큰 틀에서 미중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이어 베네수엘라까지 건드리는 트럼프의 행보가 기존 기조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같은 갑론을 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군사행동의 적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논쟁의 핵심은 이번 공습을 전쟁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아니라고 본다면 미국 국내법에 따라 마약 범죄 혐의자를 체포한 것이므로 적법하지만요. 반대로 전쟁으로 본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 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유엔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한 전례라는 우려와 함께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죠. 마두로의 권한대행인 로드리게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의 행보를 야만적 행위이자 납치라 표현하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자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에 돌연 협력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또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한 상태고요. 이를 두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리는데요. 외부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간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책과 독재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의 개입을 환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공습은 단순한 마약 소탕으로만 보기는 힘든데요. 과연 트럼프식 외교는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선례가 될까요? 흔드는 선례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